자,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가 지출한 금액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세운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 지출한 금액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입니다. 자, 이거는 가산세액 명세서인데 이 첫 번째는 이 1000만원 중에, 그러니까 즉 1000만원 중에 적격 증빙을 안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예요. 얼마? 2% 가산세고, 요거는 이제 지급조서, 그러니까 즉 일용에 대한 지급조서인데, 이거를 제출을 늦게 한 경우, 늦게라도 내는 경우에는 뭐 1%지만 사실 아예 누라고 시킨 경우에는 2%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액 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가산세액 계산서에서 보시면은 이제 신고납부 가산세, 미제출 가산세,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 가산세, 미완료 소득이가 있는데, 신고납부 가산세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토지 양도 가산세도 그렇고 미완료 소득도 똑같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만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됩니다. 판단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고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임차료 240만원입니다. 일반 가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면 안 되죠. 자, 이거는 일반 임대인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일반 임대인은 이제 상대방이 되겠고, 나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해야 되는데 수치 자체를 안 했죠. 그러니까 적격 증빙 서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산세가 됩니다. 이거는 가산세 2%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종업원 개인의 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거래 명세서를 받았다. 이거는 개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회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가산세 자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가 120만원으로 돼 있는데,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을 지급한 지로용지가 있다. 이거는 적격증빙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적격증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로용지가 그냥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산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죠. 복리후생비도 이제 적격증빙을 이제 수치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역시 가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2%입니다. 2%.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였죠? 해당되는 거는 이제 임차료 240만원과 복리후생비 140만원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기준금액 얼마 합쳐서 380만원. 아까 그 두 개는 안 넣는다고 했었죠. 얼마? 2%에 76,000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1분기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법정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7월 25일에 제출하였다 입니다. 자, 1분기 일용 근로자는 4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데 7월 25일에 제출했죠. 사실 납부가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7월 25일에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4월 10일까지인데 7월 25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 명세서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 명세서에 해당이 돼요. 어디에? 미제출에 해당이 됩니다. 미제출. 누락 제출에 해당이 돼요. 얼마? 여기 얼마? 누락 제출 얼마? 800만원. 근데 이 800만원이 이 3번 아니면 4번인데 아예 안 내면은 2%고, 이게 또 기한이 있어요. 또 3개월 정도 해가지고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이제 그 시한,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시한 이내에 납부를 하면은 50% 감면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8만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만 6천원이 돼야 이제 그 정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법인 조정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앞에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인 조정은 진짜 하나씩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잘못하다가는 아예 다 틀리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고,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뭐 하나씩 틀리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 조정을 어떻게 해서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산세무에게 1급 합격률이 많이 결정이 돼요. 합격도 결정이 되고 합격률도 이제 많이 또 좌우가 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대로 하면은 뭐 충분히 불합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11월 30일 마지막 시험 이제 잘 치시길 바라고요. 저는 전산세무에게 1급 수험생 하는 분들이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저도 뭐 세 번 만에 뭐 붙었긴 하지만 독학으로 해서 붙었고, 세 번 만에 붙었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는 없어요. 하면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86회 전산세무에게 1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은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링크를 그 밑에 요 동영상 밑에 보시면은 요 링크가 적혀져 있어요. 링크 적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이론 문제는 이제 보아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